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설계와 관련해서 특히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계, 소위 가설계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장에서는 뭐 가설계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이 가설계라는 말이 있는데, 가라 설계, 뭐 가짜 설계, 또 임시 설계,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 말은 어디서 유래된 용어인지 참 그 애매하게 말할 수 없는 진짜 설계도 아니고. 그런데 이를 굳이 얘기한다면, 이 가설계라고 한다면 기본 계획이나 또는 기본 설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 과정을 한번 저희가 살펴본다 한다면, 설계 단계는 기본 계획을 거쳐서 다음에 기본 설계, 다음에 시시 설계, 뭐 본 설계, 뭐 이런 단계로 설계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계획은 어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자신의 어떤 건물을 짓고 싶다든지 뭐 자신의 요구사항을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른 자료 수집을 해야 되겠죠. 뭐 관련 법규라든지 지구단위 지침 또는 기타 뭐 설계에 필요한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자료를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장도 조사를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기본 계획을 발전시킨 안의 이 기본 설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본 설계에서 확정된 안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실설계를 해서 이 본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실제 도면을 어떻게 하는지 도면을 보고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계안은 어느 신도시의 상가주택을 설계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 땅은 70평 대지로서 한 코너에 있는 코너 부지인데, 이 대지는 이쪽이 북쪽이 되겠고, 이 가각 부분에 주차 불허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땅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뭐 이와 같이 남쪽으로 봤기 때문에 1층선, 3층선, 4층선 다락으로 이렇게 건물이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러한 대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대지에 대한 사항은 이렇지만, 이 대지에 관련된 자료조사로서 지구단위 지침을 전부 다 숙지를 해야 되고, 다음에 이 해당 지역에 따른 건축관계 조례라든지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를 해서 먼저 했을 때 이 땅은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 주차가 6대가 필요하게 되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뭐 이게 4대, 이쪽에 2대, 이쪽에 4대, 2대, 뭐 여러가지 주차를 6대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이 또 계단실을, 이 코어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이거를 어느 위치에 두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이 A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요구한 사항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건축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을 적용시켜서 만든 안이 되겠는데, 이 안이 소위 말하면 가설계, 그냥 기본 계획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계획안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장 조사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 안들이 설계사무소에 또는 건축사의 성향에 따라서 뭐 간단히 2, 3일에 끝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안일 수도 있고,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안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건축주도 이 안에 대해서 막연히 자기 땅이 어떻게 지어질지를
이 도면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돼서 이 기본 계획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반영한 안이 이 비안입니다.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런 안들은 그때그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건축주도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또는 뭐 자신이 그동안에 생각해 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텐데, 또 설계자도 마찬가지죠. 이 안이 건축주가 어떤 D안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했을 때 금방 이 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또 여기에 따른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것도 실제 또 그림을 그려봐, 도면을 그려봐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마다 시간이 대단히 많이 소요가 돼서 이 대지인 경우에는 무려 유안까지, 그러니까 20 몇 가지 안을 발전시킨 건데, 이 과정 중에서는 중요하게는,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은 1층은 상가이고 2, 3층은 임대세대이고 4층은 주인세대가 일반적인 사례인데, 이분은 또 3층을 주인세대로 하고 4층을 임대하는 것으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이 만들어진 안이 이 안인데, 이런 것도 도면화해서 우리가 이 모든 안들을 건축해 볼 수는 없지만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생각하는 모든 안들을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걸 보고 판단하게 되는 일이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 과정, 그러니까 이 기본 계획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디벨롭 시키고 발전시킨 안 과정, 이거를 기본 설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배치라든지 평면, 외관, 자재 등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서 각 여러 가지 안도 생각하지만 각 실의 어떤 마감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외관의 형태라든지 외장 자재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정말 많은 시간과 서로에게, 건축주도 그렇고 설계자도 그렇고 많은 시간과 대화가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분과 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건축주와 저희만 볼 수 있는 이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안을 보여드리고, 여기 첨부시켜서 의견을 얘기하면 건축주가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 설계 과정에서 만들어진 최종 안을 가지고 이제 시설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는 이게 이제 최종 안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끝에 이렇게 이것이 최종 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으로 이제 설계를 하자라고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놈에 따라서 구조 계산을 하고 이제 본 설계를 하고 전기, 설비, 통신, 소방 등 이런 이제 본 설계를 해서 최종적인 설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최종적인 설계를 한 도면이 바로 이러한 도면이 되는 것이죠. 이건 시설계안이 되는 건데, 어떤 설계 개요, 배치, 그 다음에 각층 평면이 어떻게 되는지, 단면도, 인면도, 다음에 상세도,
다음에 창호도, 뭐 그 다음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철근 구조도면, 그 밖에 이제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이것이 이제 기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구조 계산을 해서 각종 전기 기계 설비들이 다 포함되어서 만들어진 최종 설계 도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건축허가도 받기도 하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떤 그 변경된 사항들까지 반영해서 또 상세도를 더 보완해서 이제 최종적인 도면이 돼서 이 도면으로 해서 공사비도 산출하고 이 도면으로 해서 이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설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가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면 이 과정이 어찌 보면 가설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과정을 가설계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본 설계에서 확정된 이 안이 확정된다 한다면은 이미 설계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대로 이제 도면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우리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설계라고 하는 것이 굳이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설계를 가볍게 생각해서 가설계라는 말을 하고 가설계를 해달라, 또는 가설계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더 말씀하지 않아도 이제는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설계가. 건물의 품질이라든지 건물의 향후 가치, 또는 건축 비용이 많고 적고 하는 것도 설계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시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은 설계대로 공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가설계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전에 임시로 해보는 설계고, 때로는 이제 건축주에 따라서는 아마 이 가설계를 뭐 서너 군데 업체에다가 가설계를 받아보고 그 중에서 뭐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설계를 받아보고 설계업체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그 위험하고 참 그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왜냐하면 솔직히 이 설계자의 마음과 자세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자가 이 계약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이 가설계에 대해서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가설계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다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상태에서 아마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어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계를 하는 것마다 물론 설계를 다 한다고 한다면야 그렇지 않지만, 솔직히 말하면 현실에 있어서는 가설계를 뭐 하는 데 따라서 그 중에서 몇 개가 할지는 아마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이 현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이 가설계를 뭐 건축사가 할지 아니면 설계실장이나 또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좀 약간은 좀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건축주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은 뭐 아마 자기가 비용도 주지도 않고 그저 한번 해봐달라 했기 때문에 뭐 큰 기대를 하지도 않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실은.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만약에 그러면 어느 서너 군데 업체에서 이 기본 계획안을 다 받았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뭐 A 업체, B 업체, C 업체에서 받았는데, 아 C 업체 안이 가장 좋았어. 그러니까 C 업체를 정한다. 그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최종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최종적인 안까지 만들어지는데, 아마 여기에서 설계자의 어떤 노하우랄까, 어떤 설계자의 철학, 또 설계자의 실적,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농축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과정이 중요한지 이 기본 설계 과정, 이 단 하나의 몇 장 도면 가지고 그 건축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위험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수억 이렇게 들여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일인데, 뭐 이런 거를 어떤 한 가지의 안을 받아보고 설계업체를 선정한다. 참 이거는 참 그렇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가설계라고 하는 거는 건축주뿐 아니라 설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의 손해이고 정력의 낭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보면은 사실은 건축주의 입장을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은, 자, 뭐 그 건축사를, 그 설계사무소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참 그 애매한 것이겠죠.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저 뭐 얼굴만 바라보고 뭐 건축사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가설계를 통해서 뭐 그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렇다는 점에서는 저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사실은 또 설계자 입장도 그렇죠. 사실은 무조건 뭐 나한테 뭐 설계를 의뢰하라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를 나타내 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도 경쟁하는 입장에서 설계자들끼리 많은 경쟁하게 되는 거죠. 경쟁하는 입장에서 저도 가설계를, 기본 계획을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확신이 쓴다면 그 건축주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아 이분에게는 정말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설계 노트 작성을 해주시는 경우에 저희도 사실은 이 기본 계획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현실에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그 기본 계획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설명은 제가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사무실에서. 그렇지만 그 안을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물론 이로 인해서 뭐 어느 건축주는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무실에서는 다 주는데 왜 당신은 안 주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건데, 뭐 이런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이 안을 가지고 뭐 다른 데 가서 설계해버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참 이러한 것이 참 현실인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대안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기본 설계 비용을 뭐 지불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이거를 뭐 이제 본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빼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공공 건물인 경우에는, 국가기관 경우에는 그래서 현상 설계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소규모 건축을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심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실은 현상 설계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이 현실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건축사라든지 건축협회에서는 사실은 건축 설계는 이제 작품으로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작품인 거죠. 건축의 작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등록을, 협회에다가 이 기본 계획을 한 경우에는 협회에다 등록을 하게 해서 저작권을 인정받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다른 타업종을 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변호사라든지 이런 데는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실 이분들은 뭐 상담만 하고도 상담 시간대로 해서 상담료를 받기도 한다 하는데, 사실 설계자들은, 건축사들은 그 많은 자료 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많은 작업을 투시도 또는 어떤 심지어는 모형까지 만들어서 건물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은 사실은 설계자나 건축사 입장에서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설계 중요성이라든지 특히 설계의 다양성을 생각해 보면 이 가설계만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모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건축은 정말 주관적이죠.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특히 건축주의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또는 건축 목적에 따라서 이 어떤 건물에 대해서 참 평가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건축입니다. 건축은 뭐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것이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건물은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건물이 뭐 어떻게 또 다르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배치에 따라서 이 계단실의 코어 위치에 따라서 평면과 건물의 형태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설계를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뭐 가설계 몇 장 받아보고 설계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한번 정말 건물의 가치, 그야말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이런 말과 같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저도 건축 감리를 하고 또는 또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을 저희가 견적을 하고 시공을 하면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정말 천차만별 설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물론 설계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계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 설계가 정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설계들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 일이죠. 자, 이제 설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데서는 적정한 설계 기간과 비용도 사실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무려 여기까지 오는데 설계 기간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린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설계는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특히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서두를 일이 아니니까 설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자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건축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뭐 집장사나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은 뭐 설계를 한두 달 내에 뭐 건축학까지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설계 비용도 적정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이 디자인에 대한, 예전과 달리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비중을 많이 달리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실정이긴 한데, 설계에 대한 충분한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설계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그 전문성과 어떤 실적 뭐 이런 거를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에는 뭐 건축사나 설계사무소를 검색하고 알아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실은 뭐 인터넷 검색으로도 그렇고, 최근에는 신도시마다 뭐 건물에 따라서 이 인터넷 카페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 설계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설계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는 전문화된 세상입니다. 세분화된 세상이죠. 이제는 뭐 의사가 내과, 외과, 뭐 안과, 치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듯이, 사실 건축사도 그렇게 세분화돼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은 안 되는데, 그래도 건축도 건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건물이 많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학교, 공장, 대규모 건물, 박물관, 수많은 건물이 다 있는데, 이 건물마다 각각의 특성과 기능이 다르죠. 특히 병원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의 기능이나 공장의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도 설계도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 것이죠. 건축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많은 건물들을 전부 다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이 상가 건축만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 근린생활 건물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전문성과 또 세분화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디자인 빌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인 빌더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이상해집니다. 설계와 건축을 같이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놈에 대한 자료는 이 본 영상 아래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계 감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설계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공사 끝날 때까지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간혹 보면 설계도 어떤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현장과 약간 다른 경우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고쳐주고 변경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일인 것이죠. 또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주의 의견이 설계할 때하고 달라졌다거나, 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정말 그런 점에서 설계 변경이 없는 공사는 없습니다. 모든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최초 건축 설계된 데, 건축 허가받은 된 대로 준공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는 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설계를 끝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자, 그 카페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설계 기간에도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만나서
또는 뭐 방문해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주와 설계자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인터넷 카페는 대단히 유용하고 저희가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효과적인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 점에 대해서 디자인 빌더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유익한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겠고, 특히 오늘 말씀드린 사항과 기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